somebody's fool, but all I remember now is being with you. Light up every room like a super balloon. You put me together when I was broken too. 안녕하세요, 찌링이들 지유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직 인증이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조금 더 나중에 후기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 여러분 이제 여름이잖아요. 사실 여름에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겁고 약간 부담스럽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너무 딥하게 막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조금 청량한 느낌? 약간 베이스만 정말 탄탄하게 예쁘게 잘 깔아놓고 좀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초 케어부터 해줄 건데 여러분 사실 화장이 잘 먹으려면 피부결 그리고 모공 케어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지금 들어보면은 다 이제 모공 고민이다. 여름 돼서 모공 열리고 난리 났다.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의 스킨케어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거 패드. 한율 부들밤 모공 수축 패드입니다. 여러분 요거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보이세요? 생각보다 좀 도톰하고 엄청 부드러운데 이렇게 엠보가 있어가지고 피부 결 정리도 잘 해주면서 기초 단계에서 모공을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여름에는 두 종류의 패드를 쓰는데 하나는 정말 쿨링감 장난 아니게 도는 정말 얇고 넓은 패드. 그거는 약간 쿨링팩? 이런 느낌으로 피부에 열감 내려줄 때 많이 쓰고 이렇게 도톰해서 내용물이 많이 묻어나는 이런 패드 같은 경우에는 닥토를 좀 해줘서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약간 얇은 패드들 중에서 쿨링감 진짜 잘 느껴지는 건 셀퓨전시의 그 쿨링 패드라고 있거든요. 그게 정말 열감 내려주는 건 짱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에센스 발라줄 건데 여러분 좀 많이 직업템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3년간 한 우물을 판 모공 앰플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퍼 리프팅 앰플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통째 썼는지도 모르겠고 유튜브에서도 얼마나 많이 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알기로 이 앰플 모공 정착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발랐을 때 완전 이렇게 약간 물 제형이라고 하죠. 완전 워터리한 그런 제형인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 겉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앰플이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어느 정도 빠르게 룰링을 해주면 금방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스며들고 나면 이 모공이 정말 은은하게 쫙 조여지는 느낌이 나요. 그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이 아마 이거를 잊지 못해서 정착템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나이가 32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는 직업이기도 하고 동안 관리에 약간 목숨 거는 사람인데 동안 피부 케어에서 저는 1순위가 진짜 모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한 번 늘어난 모공은 정말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했을 때 겉에 묻어나는 양 없이 롤링을 해주면 번들거리는 느낌 없이 쫙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분 에디터 앰플의 업그레이드 버전? 드디어 찐 완제품이 나왔어요. 이 전 영상에서 제가 파우치 털이 했을 때 한번 스포를 하기는 했는데 패키지까지 완전 완제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저도 완제품을 받게 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쓱 소개를 해드리고 근데 오늘 이거 소개 영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니고 이 소개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써보는 걸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성분 에디터 그린토마토 앰플의 그 모공 케어 효과를 그대로 가져왔고 훨씬 더 효과는 더 좋게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발랐을 때는 이렇게 완전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바르고 나면 진짜 촉촉한 약간 수분 프라이머 바른 듯이 피부결이 실키하게 촥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베이스 진짜 잘 먹는 메이크업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따로 프라이머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크림은 제가 따로 프라이머를 쓰고 싶지 않아서 만든 그런 크림이거든요. 아무래도 프라이머에는 실리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트러블 한 번 나면 완전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다들 아시죠? 쭈링이들. 그래서 최대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모공 케어도 되고 프라이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없는 거
같아서 제가 직접 만든 그런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처음에 발랐을 때 완전 그 수분감 느껴졌었잖아요. 근데 몇 번 쓱쓱 이렇게 손으로 펴바르면 이렇게 피부에 겉도는 거 없이 이렇게 착 밀착이 되거든요. 진짜 저 같은 건성인 분들도 쓸 수 있게 만든 모공 크림이어가지고 다음에 제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크림 발라줄게요.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나왔었죠, 쯔링이들. 가히 에어리핏 선스틱. 이거는 프라이머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선스틱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피부에 밀착시켜주면서 자외선 보호도 해주고 뭔가 베이스를 착 달라붙게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피부 화장 좀 잘 안 먹을 것 같아서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20대 초로 돌아가서 관리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면 진짜 저는 딱 2가지만 할 거예요. 모공 케어 그리고 선크림 잘 바르기. 진짜 20대 분들은 그것만 관리 잘해줘도 정말 30대가 다릅니다. 목까지 발라야 돼. 마무리로 손으로 살짝 밀착을 시켜줄게요. 진짜 쉽지만 베이스가 정말 잘 먹는 이 기본 구조는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냅다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션은 이 제품을 써볼 거예요. 옹그리디언츠 스킨베리어 글로우 커버 쿠션 17호고 저는 새벽 안개 컬러예요. 사실 제가 이 크림이랑 이 선스틱 같이 썼을 때 세미매트가 궁합이 진짜 좋기는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쿠션을 같이 몇 번 써봤었는데 생각보다 글로우 쿠션인데도 커버력도 좀 많이 느껴지고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그런 제품이어서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매트가 아니어도 이런 글로우 쿠션이랑도 꽤 잘 맞다.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글로우 쿠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름에는요, 쯔링이들 땀도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수정 화장할 일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죠. 수정 화장 하기에는 사실은 글로우 쿠션이 조금 더 용이하긴 해요. 약간 뭉치고 파우더리함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글로우 쿠션을 조금 얇게 발라가지고 뭔가 땀이 엄청나게 나거나 했을 때 빠르게 수정해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여러분 진짜 제가 만든 크림이라 이렇게 찬양하고 싶지 않지만 좀 그런가? 좀 진짜 그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로우 쿠션을 안 쓰는 이유가 이 건성에 맞는 촉촉한 스킨케어들을 하는데 글로우 쿠션을 그 위에 올리면 쿠션 찍힘 자국이 너무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오히려 쿠션 퍼프 자국 때문에 피부가 엄청 밀려 보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진짜 기초 단계부터 프라이머 바른 것처럼 모공을 싹 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촉촉한 쿠션을 발라도 그런 찍힘 자국도 하나도 없고 완전 밀착이 진짜 싹 돼버려요, 정말로.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여담이거든요. 브랜드와도 약간 얘기가 아직 안 된 얘기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이 크림 개발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마켓을 해가지고 제가 뭐 수수료를 얻거나 이게 판매될 때마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진짜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정말 개발 참여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막 제가 어떻게든 팔아야지, 그래서 뭐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물론 마켓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했는데 최대한 제가 원하는 제형 그리고 진짜 좋은 성분이랑 진짜 괜찮은 제품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말 제 욕심 다 빼고 제품 개발에만 정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약간만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컨실러 살짝 발라줄게요. 메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10호 페어. 제가 오늘 바른 베이스가 17호로 굉장히 밝기 때문에 컨실러도 조금 밝은 컬러로 들고 왔습니다. 이 인중 이거 커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미치겠어.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소량씩 이렇게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퍼프로 두들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너무 자주 써가지고 이거 메이크일 이 통통한 이 퍼프 있잖아요, 쭈링이들.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피부 타입 아니야, 이건 누가 써도 괜찮은 퍼프 같아. 이게 저는 오히려 통통한 이런 퍼프로 블렌딩 했을 때 힘 조절이 퍼프가 두껍기 때문에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블렌딩도 훨씬 더 잘 되고 컨실러 밀리는 현상도 진짜 많이 줄어서 이 통통한 퍼프에 한번 빠지면은 진짜
헤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통통한 퍼플을 브랜드에서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이것만 쓰니까 좀 다양한 것도 저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얼굴 전체적으로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쉐딩을 해볼게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좀 덜어내고 있다 보니까 쉐딩도 스틱 쉐딩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태그 멀티 컨투어 스틱 2호 누드 브라운이에요. 여러분 여름에는 오히려 파우더를 많이 얹을수록 수정 화장이 힘들어지고요. 무너짐이 조금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스틱도 발림성을 위해서 가루 타입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잖아요. 파우더 제형이 많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덥고 땀도 많이 날 것 같은 날에는 오히려 파우더가 많이 들어간 제형보다는 조금 크림 타입을 많이 써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쓱쓱. 아니 근데 진짜 태그는 내가 봤을 때는 그 투쿨의 역작이에요. 제품이 뭐 하나 별로인 게 없고 너무 다 괜찮아. 아! 아니다. 블러셔는 좀 제 스타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뚱뚱이 퍼프로 퍼프 두드리실 때 약간 넓은 면적 먼저 두들겨서 이 퍼프에 조금 이 쉐딩이 스며들어 있게끔 좁은 면적 먼저 하면은 퍼프에 좀 부분 쉐딩이 묻잖아요. 그래서 넓은 부분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좁은 부위를 해주시는 게 얼룩덜룩해지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저도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는 간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단계는 줄이지만 예쁘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들을 오늘 많이 알려드릴게요. 하고 블러셔를 먼저 발라볼게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에 이 블러셔를 꼭 쓰고 싶었거든요. 이게 블러셔가 아니라 틴트긴 한데 어뮤즈 파우더 벨벳 틴트예요. 근데 컬러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화이트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차분한 핑크 컬러인데 벨벳 틴트 중에서도 굉장히 얇고 부드럽게 펴발리는 느낌이어서 블러셔로 바르기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똥똥한 퍼프 사용해서 좀 더워 보이지 않게 여름에 블러셔 바르는 방법은 범위를 좀 좁게 가져가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이렇게 넓게 블러셔를 바르는데 오늘은 가운데만 살짝 약간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너무 광대까지 올라가지 않게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만 바르면 보통 경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쿠션으로 살짝 경계를 흐리게 해주면 됩니다. 딱 얼굴 중앙에만 포인트가 돼서 훨씬 더 더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든 김에 립 베이스로도 살짝 깔아놓을게요. 이게 립 베이스로도 너무 예뻐. 요즘에는 오버립보다는 블러리한 그라데이션 립에 빠져가지고 입술 산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준 상태에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제가 파우더 아까 최소화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희 유분기가 T존에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가루 파우더 사용해주시면 좋고 관리를 못했나 보네? 난리가 났잖아. 투쿨 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 땡 피니쉬 세팅 파우더. 특히나 여름에는 양 조절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손등에 최대한 털어내주시고 남은 양으로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T존 눈썹 그려야 되니까 눈썹 라인. 번들거리면 예쁘지 않는 부위 위주로만 톡톡톡톡 두들겨줄게요. 눈썹은 제 컬러에 맞게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 눈썹 컬러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밝게 탈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로우를 많이 소개 못 시켜드리는 게 좀 죄송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은 눈썹 모양을 끝에는 이렇게 살짝 광대 감싸게 날렵하게 하고 살짝은 두껍게 잡아볼게요. 왜냐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을 많이 하지 않을 예정이어가지고 조금 눈썹이 또렷해지면 더 화장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약간 쌩얼 아닌 쌩얼 같은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눈썹을 조금 짙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눈썹 깔끔하게 약간 도톰하게 평소보다 잡아줬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이 제품 쓸 거예요. 삐아 레디 투 웨어 아이 팔레트 7호 원 베이지. 기본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원 베이지라고 하는데 약간 핑크기가 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너무 원하지 않으면서 약간 뉴트럴한 그런 느낌의 컬러고 정말 그냥 가볍게 데일리로 쓰기 좋은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 깔아줄게요. 이거 가장 밝은 컬러. 오늘 연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할 예정이라서 브러쉬도 이렇게
훌렁훌렁한 친구로 들고 온 거예요. 브러쉬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발색력이 세지고요. 뭐가 촘촘하지 않은 브러쉬를 써주면 이렇게 연하게 발색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더도 같은 컬러로 살짝 쓸어줄게요. 제가 원래 언더에 이렇게 밝은 컬러를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내 메이크업까지 덥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거 음영 컬러 사용해서 여기 약간 핑크기가 돌아서 저는 살짝 섞어주고 있거든요. 쌍꺼풀 안쪽에 가볍게 음영을 줄게요. 언더 뒷부분 삼각존부터 앞으로 살짝 끌어서 뒤에가 좀 트여 보일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마무리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냅다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줍니다. 오늘 아이라인은 이거 써줄 거예요.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차콜 블랙. 이렇게 좀 간단하게 메이크업 해줬을 때는 펜슬로 조금 어두운 컬러로 깔끔하게 따준 다음에 살짝만 블렌딩 해주는 게 훨씬 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렌즈도 약간 그레이빛이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랑 약간 무드를 맞춰서 속눈썹 사이사이를 차콜 블랙 컬러로 살짝 메꿔줄게요. 해주고 눈꼬리 살짝 빼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먼저 그려줬고 아주 얇은 브러쉬 가지고 와서 이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 안 해주면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번지는 느낌만 없게 아이라인 윗부분 살살 긁어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느낌을 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눈 위에가 이렇게 진해지면 언더도 살짝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사용해서 눈 앞머리 살짝 컬러감 명도 맞춰주고 그리고 뒷부분 속눈썹 살짝 일자로 채워서 눈 뒷부분이 좀 시원해 보이도록 할게요. 해주고 이 컬러 믹스해서 애교살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애교살을 가운데만 조금 진하게 하고 양옆으로 퍼뜨려줄게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거든요. 제가 조금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앞을 좀 진하게 하고 조금 데일리한 메이크업 할 때는 가운데만 조금 진하게 하고 나머지 퍼뜨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리터 올려줄 건데 글리터도 마찬가지로 쭈링이들 제가 요즘에 눈 앞머리를 이렇게 쫙 포인트 되게 하는 글리터 바르는 방법을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의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 딱 가운데 여기 보이세요? 딱 여기만 이렇게 찍어주고 손에 내용물 덜어낸 다음에 앞뒤로 블렌딩을 해주면 약간 진짜 원래 애교살처럼 볼륨감이 엄청 사는데 눈 앞에 막 글리터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안 들거든요. 이제 뷰러 바로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라네즈에서 판매하는 뷰러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 벌어짐이 엄청 넓고 스프링이 엄청 가볍다고 해야 되나? 손에 착착 감겨가지고 생각보다 뷰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좀 뷰러가 잘 안 먹는 눈이에요. 약간 이렇게 돌출되어 있기도 하고 속눈썹도 막 자기 주장이 너무 센데 이걸로 뷰러 했을 때 완벽하진 않아도 뿌리가 정말 잘 잡히더라고요. 오늘의 목적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라서 뿌리만 좀 이렇게 잘 잡아줘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이겁니다.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3호 롱 익스텐션. 사실 언더가 잘 길어지는 느낌이라 더 많이 썼었는데 사실 이게 속눈썹 위에 바르면 살짝 처지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얇게 길어지는 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같이 데일리한 메이크업 할 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간중간 이렇게 지그재그해서 바르면 자기들끼리 조금 뭉치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 내추럴하게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 느낌도 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언더도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립 바르기 전에 하이라이터를 먼저 발라주고 싶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요즘 메이크업에 너무 잘 어울리게 잘하고 다녀가지고 2AN의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클리어예요. 제 기억으로 이 제품을 여름에 진짜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하이라이터 중에서도 정말 얇고 좀 투명하게 발리는 그런 느낌? 겨울에는 솔직히 제가 많이 손이 안 갔다가 여름에 너무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꺼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올려보면 엄청나게 막 반딱반딱거리는 느낌은 아닌데 은은하게 약간 촉촉 투명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거든요. 되게 자연스럽죠, 진짜. 그래서 턱끝에도 가볍게만 한 번씩 쓸어주고 눈 앞머리에 살짝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립 마무리를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립 안쪽에는 조금 청량한 느낌의 핑크 컬러를 쓰고 싶어서 이거 들고 왔어요. 홀리카 멜팅 블러 립팟 피크 이런 느낌의 컬러예요. 솔직히 저는 이런 메이크업에도 조금 더 웜한 컬러를 데일리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오늘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청량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런 쨍한 핑크 컬러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가지고 더워 보이는 느낌을 아예 배제시키고 싶어요. 이런 느낌?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머리도 그렇고 너무 웜톤이어가지고 얘만 단독으로 쓰기엔 살짝 너무 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에 살짝은 조금 더 레드기가 있는 걸 발라볼까 봐요. 잉크더 젤리 블러 틴트 살구가 돼. 이 컬러를 조금 써볼게요. 약간 더 착착한 제형이긴 한데 훨씬 낫다. 너무 시원해 보이고 좋잖아.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은 끝이고 헤어까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쯔링이들 이렇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헤어는 요즘에 제가 정말 자주 하고 다니는 옆으로 따가지고 이렇게 코사지 같은 집게 하나 다는 그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요즘 거의 저의 박제 헤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코디에도 예쁘게 잘 어울려가지고 이 헤어스타일을 진짜 가장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헤어스타일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하기 좋은 제 평소 메이크업이랑 좀 다른 덜어낸 느낌의 깔끔한 이런 청량한 느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근데 저도 알아요. 쯔링이들이 약간 저 연하게 한 메이크업을 더 좋아하더라고.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오늘 쯔링이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쯔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